네이티브 앱, 스마트폰이란 것이 탄생하면서부터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앱이에요. 해당 스마트폰에 깔린 OS, 즉 안드로이드 또는 iOS 환경에 각각 그 전용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인 거죠. 아이폰 앱이라면 예전에는 오브젝티브-C, 요즘은 스위프트 언어로 개발이 되고, 안드로이드 앱의 경우는 자바나 코틀린을 사용해서 만들어져요. 해당 OS를 만드는 곳에서 우리 iOS에서 만들면 이렇게, 우리 안드로이드에서 돌리려면 이렇게 만들어라, 각각 가이드와 프레임워크로 주어진 방식대로 앱들이 개발이 되는 거죠. 이처럼 각각의 환경에 전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네이티브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각각에서 주어진 모든 자원과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iOS나 안드로이드가 새로 나올 때마다 최신 기능들을 언제든 탑재할 수 있고, 스마트폰의 전후 카메라, 각종 센서, 하드웨어 자원, 내부 파일 시스템 등을 각각 OS가 허용하는 한 얼마든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스마트폰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고퀄리티의 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iOS의 앱스토어,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에 올려지기 때문에 구글과 애플에게 검증된 방식대로 쉽게 스토어에서 검색해서 찾을 수 있고, 원하는 위치에 아이콘으로 추가해서 언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iOS와 안드로이드 각각에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개발자, iOS 개발자를 따로 두거나, 혹은 한 사람이 둘을 다 만들어야 하죠. 개발에 드는 인력과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아요. 새로 만든 앱이나 업데이트 버전을 스토어에 올릴 때 보통 안드로이드는 몇 시간, iOS는 며칠의 검수 기간이 있거든요. 이 둘의 새 버전을 시간을 맞춰서 동시에 출시하는 일이 꽤나 까다로운 거죠. 심지어 안드로이드는 통과했는데 iOS 버전이 애플에서 거절당하면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우수한 성능의 앱을 만들 수 있지만 개발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이 네이티브 앱의 특징이자 장단점으로 정리될 수 있을 거예요. 모바일 웹은 다른 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웹사이트예요. PC에서 네이버에 접속하면 이 화면이 나오지만 폰에서 크롬이나 사파리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스마트폰의 좁은 세로 화면에서 보기 편안하도록 만들어진 게 모바일 웹이에요. 모바일 웹과 모바일 웹 앱의 구분은 뚜렷하지 않은데, 단지 폰으로 보는 웹사이트이기보다는 보다 앱에 가까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바일 웹을 웹 앱이라고 이해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모바일 웹의 장점이라면 개발하고 운영하기가 훨씬 간편하다는 거예요. 모바일용으로 웹사이트만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 폰에서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웹 개발만 할 줄 아면 OS의 구분 없이 어느 폰에서든 동작하는 웹 앱을 만들 수 있고, 내용이 바뀔 때도 이 사이트만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스토어의 검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언제든 원하는 때 버전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단점은 기능과 성능이에요. 웹사이트란 건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컨텐츠죠. 때문에 이 모바일 웹이 갖출 수 있는 기능은 스마트폰에 깔린 크롬이나 사파리, 기타 브라우저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에 국한이 돼요. 거기에 비행하는 인류 파일럿도 자전거에 태우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브라우저 화면에 나타날 뿐인 모바일 웹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걸로도 만들 수 있는 유용한 앱이 많지만 스마트폰의 모든 자원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게임이나 그래픽 툴 등의 앱은 어렵겠죠. 또한 브라우저 안에서 주소로 찾아 들어가는 거라 홈 화면에 예쁜 아이콘으로 고정해 두거나 주소창 없이 풀 화면으로 사용하는 편리함도 보장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즐겨찾기로 해두던가 해야겠죠. 이 둘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게 하이브리드예요. 네이티브로 만들 때 그 안에 브라우저 창을 둬서 일부 또는 대부분의 기능을 웹 형태로 제공하는 거죠. 보다 쉽게 말하자면 안드로이드나 iOS 전용으로 각각 스토어에 올리는 네이티브 앱을 만드는데, 그 안에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처럼 웹사이트를 보여주는 창을 하나 넣는 거예요.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둘 다 웹뷰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 앱을 실행하면 이 웹뷰에서 사용자들이 이용할 모바일 웹이 접속되는 거예요. 웬만한 기능들은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이 웹뷰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웹사이트로서 구현할 수 없는 기능들은 이 네이티브 레벨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거죠. 흔히 볼 수 있는 예가 네이버 앱이에요. 브라우저에서 네이버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랑 네이버 앱을 실행해서 사용해 볼 때를 비교하면 네이버 앱에서만 실행할 수 있는, 혹은 네이버 앱에서 더 깔끔하게 작동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네이버 앱의 네이티브 기능들인 거죠. 이런 앱들은 이 네이티브 기능들에 대해서만 스토어를 이용한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웹뷰에 나타나는 컨텐츠들은 웹 쪽만 업데이트하면 되기 때문에 네이티브 앱보다 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고, 탑재할 수 있는 기능에도 제한이 없을 거예요. 개발자의 선택에 따라 그냥 순수 iOS, 안드로이드 개발로 할 수도 있고, 아이오닉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도 해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기똥찬 절충점이 될 수 있겠죠. 리액트 네이티브, 플러터, 자마린, 이런 크로스오버는 또 다른 방식의 접근이에요. 하나의 언어,
한 번의 개발로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에서 동작하는 네이티브 앱을 만들기 위한 거죠. 리액트 네이티브의 자바스크립트나 플러터의 다트 또는 자마린의 C샵으로 코딩을 하면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이 돼서 폰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웹은 브라우저나 웹뷰가 제공하는 이 영역까지의 기능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크로스오버 플랫폼들은 양쪽 OS에 더 깊은 영역까지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는 각각이 다르죠. 플랫폼별 순수 전용 언어와 프레임워크로 만드는 것보다는 아직은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그리고 그 속도와 매끄러움에 한계가 있지만 이미 웬만한 수준과 기능들의 앱들은 준수한 퀄리티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발전해 있어요. 만약 여기에 웹뷰를 띄워서 웹사이트를 보여준다면 크로스오버 플랫폼이자 하이브리드 앱이 되겠죠. 필요에 따라 이렇게 여러 방식들을 차용해서 내게 최적인 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PWA는 먼저 설명한 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것 또는 그것들의 단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개발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앱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접근법,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정확히는 이 모바일 웹의 한계를 브라우저의 발전을 통해 끌어올린 거죠. 일반 모바일 웹으로 만든 사이트가 PWA가 되면서 가능해지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죠. 이번 강좌를 위해 간단히 만든 앱이에요. 아직까지는 브라우저에서 접속되는 웹 형태죠. 아이폰에서 사파리로 열었을 경우 여기를 눌러서 홈 화면에 추가를 선택하면 이처럼 지정된 아이콘 형태로 홈에 추가가 돼요. 마치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앱처럼 말이죠. 안드로이드에선 이렇게 더 간편하게 추가가 되고요. 이 아이콘으로 실행하면 주소창 등의 버튼 없이 네이티브나 하이브리드 앱인 것처럼 작동을 해요. 뿐만 아니라 웹에 지정된 내용들은 폰에 저장이 돼서 통신이 안 되는 상태에서도 이런 공용 화면이 아니라 앱의 오프라인 기능들이 화면에 나타나죠. 구글 등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최적화도 가능하고 안드로이드에선 푸시 알람, 스토어 출시도 가능해요.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모바일 웹이 어떻게 이게 다 가능하냐고요? 네. 브라우저들이 이제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는 거죠. 보다 편리한 PWA 생태계를 위해 위 기능들뿐 아니라 여러 다른 것들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브라우저 기능들이 개발되고 발달해 가고 있어요. 물론 브라우저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이번 영상을 찍는 이 시점까지는 애플은 비교적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죠. 여튼 네이티브 앱이나 하이브리드로 할 수 있는 고성능의 앱은 불가능하겠지만 외부로 개발 가능한 수준의 앱은 브라우저에서 돌리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게 그리고 지원되는 더 많은 기능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날의 폰 이용자들은 스토어에 굳이 접속해서 앱을 다운받는 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요. 이미 다운받은 앱을 사용하면서 혹은 브라우저로 웹서핑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죠. 스토어에서 찾아 다운받아야 하는 이 앱들보다 웹서핑으로 찾아낼 수 있는 이 모바일 웹들이 새 사용자들을 유입시키기에 더더욱 유리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홈의 아이콘으로 추가까지 되니까 스토어에서 다운받는 이 앱들처럼 기존 사용자들을 묶어놓는 것도 가능해진 거고요. 그럼 개발하기에는 어떨까요? 스벨트로 만든 아직은 그냥 모바일 웹인 이 사이트를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PWA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구글에서 Your First Progressive Web 앱을 검색하면 이 결과로 나오는 구글 코드랩의 이 강좌 내용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코딩을 하실 때는 이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불친절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1, 2번까지는 일반 모바일 웹을 만드는 PWA로 들어가기 전 준비 과정이에요. 이걸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미의 모바일 사이트를 만드시거나 이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셔도 돼요. PWA 작업을 하기 전에 3번 과정으로 사이트의 질을 여러 척도로 판단해주는 크롬의 라이트하우스 기능을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사이트를 크롬에서 여신 다음 이렇게 개발자 도구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어디 탭으로 들어가서 이 Generate Report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처럼 잠시 시간이 경과하고 이렇게 사이트에 대한 평가가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앞으로 PWA로 바꾸기를 진행할수록 이 부분의 결과들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꼭 PWA 관련이 아니더라도 유용한 평가 지표니까 웹을 개발할 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4번부터가 이걸 PWA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웹이 시작될 시작 페이지 index.html로 가져갈게요. 같은 위치에 manifest.json을 만들고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의 앱에 맞게 정보를 수정해서 manifest.json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앱 이름으로 하면 되고 앱의 테마색과 배경색을 넣어주세요. 원하는 색의 코드를 알고 싶으시면 구글의 컬러 피커를 검색하셔서 이렇게 값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콘에 쓸 이미지들은 이 크기들대로 마련해서 경로와 이름에 맞춰서 폴더에 넣어주세요. 마무리로 index.html 문서의 헤드 태그 안쪽에 이렇게 링크 태그를 넣어주세요. 안드로이드에서 실행되면 이 매니페스트의 내용에 따라 PWA로 실행된 앱에 이름과 아이콘, 색 등이 표시돼요. iOS에는 아직 매니페스트가 지원되지 않아서 다른 방식으로 정보들을 또 입력해야 해요. 역시 이 코드들을 여러분의 앱에 맞게 작성했다가 헤드 태그 안쪽에 넣어주세요.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사이트 설명이 뜨도록 이 항목도 붙여 넣어서
작성을 해줍시다. 이 태그에 테마색을 지정해주시면 안드로이드에서 브라우저를 열었을 때 상단 브라우저 바의 색이 그걸로 바뀌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모바일 웹은 PWA 앱으로서의 기본기를 갖추게 됐어요. 5번과 6번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워커란 거 알아야 해요. 서비스 워커란 PWA를 지원하는 브라우저들에서 웹페이지와는 별개로 뒤에서 작동하는 기능들이에요. OS와 브라우저에 따라 다르지만 푸시 알림 등 여러 기능들이 있고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죠. 로컬에서 개발할 때는 상관없지만 서버에 배포할 때는 서비스 워커를 사용하려면 HTTPS를 사용해야 해요. 넷리파이나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을 사용하시면 따로 드는 비용 없이 간단하게 HTTPS로 배포하실 수 있어요. 5, 6번에서 사용할 서비스 워커의 기능은 인터넷이 안 될 때도 동작할 수 있도록 리소스들을 캐싱해 놓는 거예요. 접속 후 추가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계산기 등의 웹앱에서는 유용하겠죠. 먼저 index.html 문서에 헤드 태그 안에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열고 이 코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폴더에 이 이름으로 서비스 워커 코드가 들어갈 JS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웹페이지가 로드를 마치면 자동으로 이 파일 안에 서비스 워커를 실행한다는 코드예요. 이 5, 6번 과정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5번은 오프라인일 때 어떤 내용을 표시하는 이런 HTML 페이지를 따로 두는 거고요. 6번은 사이트 전체 리소스들을 캐시하고 심지어 AJAX 등으로 받는 데이터까지 저장했다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캐시하는 부분은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일단 튜토리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캐시 네임이란 상수를 하나 만들고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 이름이 버전 명처럼 작동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업데이트할 때 이걸 바꿔주면 아, 이전 것들 다 지우고 새로 캐싱해야 하는구나 하고 서비스 워커가 알아듣는 거예요. 캐시할 파일들을 이 배열 변수 안에 넣는데 5번 과정으로 할 거면 그 HTML 페이지 하나를 6번으로 할 거면 페이지의 모든 리소스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추가해주세요. 이 코드는 5, 6번 다 똑같아요. 튜토리얼에는 코드가 조금 불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이 EVT는 뭐고 이걸 어디다 넣으라는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셀프 객체에다 인스톨에 반응하는 이벤트 리스너 안에다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서비스 워커가 여러분의 폰에 설치되고 나면 이 명령어들이 수행돼서 여러분이 이 배열 안에 지정한 리소스들을 폰에 캐싱해 두게 되는 거예요. 액티베이트 이벤트 리스너로는 아까 이 캐시 네임 상수가 바뀌었을 시 이전 캐시들을 삭제하는 이 코드들을 이와 같이 넣어주세요. 서비스 워커가 활성화, 액티베이트 될 때 실행되는 명령어인 거예요. 네트워크에서 뭔가 패치, 받아오려 할 때는 오프라인 상태일 때를 대비해서 캐시에 저장된 것들을 꺼내오도록 해야겠죠. 패치에 반응하는 리스너 안에 5번이라면 여기 이 코드를, 그리고 6번이라면 이 코드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사이트를 크롬에서 실행하고 개발자 도구의 어플리케이션 탭에서 오프라인을 체크하고 사이트를 새로 고침해보면 네트워크 오류 화면이 아니라 이처럼 캐싱해둔 리소스들을 사용해서 웹페이지가 나타나게 되죠. 기똥차죠.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한정이지만 이 PWA 앱을 폰의 홈 화면에 아이콘으로 설치하는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아이콘을 두되 히든 속성을 줘서 일단은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이 설치를 담당하는 코드를 위한 install.js 파일을 만들고 이렇게 해당 경로를 index.html에 헤드 태그 안에 링크해주세요. 이 튜토리얼 페이지가 모든 부분을 코드로 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작성해 나가는 코드를 참고로 여러분의 사이트에 맞게 짜시면 돼요. 일단 설치 팝업을 띄울 객체를 담을 변수, 그리고 버튼 객체를 널로 선호할게요. PWA를 설치하는 함수도 선호해둡니다. 페이지가 다 로드되면 이 버튼 객체에 로드된 버튼 요소를 할당해주고요. 그 버튼이 클릭되면 이 함수가 실행되도록 합니다. 서비스 워커가 설치 팝업을 띄울 준비를 마치면 이 함수가 실행돼서 이 변수에다 설치 팝업을 띄우기 위한 객체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감춰뒀던 설치 버튼의 히든 속성을 없애서 버튼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줘요. 이 버튼이 눌리면 이 함수가 실행됩니다. 이 명령으로 설치 팝업을 띄우는 거죠. 한 번 클릭되고 나면 버튼을 삭제해줘요. 사용자가 설치를 승인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원하는 추가 동작을 여기 넣으시면 돼요. 배포하신 다음 안드로이드 크롬에서 열어보시면 잠시 후 이 버튼이 나타나고 클릭해서 이렇게 홈에 설치할 수 있죠. 어디에서 보면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PWA로서의 권장사항을 거의 충족한 것을 볼 수 있죠. 알겠나요? 이렇게 모바일 앱의 다양한 종류와 더불어 PWA의 정의 및 간단한 개발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 중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어떤 앱을 만들 것인가에 달려있죠. PWA를 위한 더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브라우저들의 지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PWA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더더욱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워하세요!